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가 확인하는 그 일기예보 뒤에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슈퍼컴퓨터가 도대체 어떻게 그 복잡한 날씨를 예측해내는지 그 정말 놀라운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오늘 맑다고 했는데 왜 비가 오는 거야? 우리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날씨의 예측이라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그리고 왜 가끔씩 이렇게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지 오늘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일기예보는요, 그냥 하늘을 보고 관측하는 게 아니에요. 슈퍼컴퓨터가 이 지구 전체의 대기를 통째로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세상으로 복제한 다음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얻어내는 결과물인 거죠.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대기라는 건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서로 뒤섞이는, 뭐랄까, 거대한 혼돈의 수프 같은 거예요. 기압, 기온, 습도, 바람 같은 변수들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계속 상태를 바꾸거든요. 그러니 예측이 극도로 어려울 수밖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꺼내든 비장의 무기가 바로 수치예보라는 겁니다. 이 복잡하고 방대한 물리 방정식들을 슈퍼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풀어내는 거죠. 이 혼돈에 가까운 대기의 미래를 들여다보는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하고 강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디지털 대기는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시뮬레이션할 범위를 정하고요. 그 다음엔 그 영역을 아주 잘게 바둑판처럼 격자로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작은 격자 하나하나 안에서 복잡한 방정식을 계산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이 핵심을 보여주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여러 층으로 나누고 또 각 층을 가로 세로로 잘라서 수백만 개, 수억 개의 작은 3차원 공기 큐브로 만드는 거예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이제 이 각각의 큐브 안에서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기를 디지털 큐브로 만들었다면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이 큐브 얼마나 작게 만들어야 정확한 건데? 이게 바로 디지털 대기의 상세함, 즉 디테일에 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분해능이라는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 화소 생각하면 쉬워요. 화소가 높을수록 사진이 더 선명하고 디테일이 살아나잖아요. 날씨 모델의 분해능도 똑같습니다. 이 격자 간격이 촘촘하고 계산하는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더 작은 동네의 소나기 같은 현상까지 잡아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정확도와 비용의 맞교환 문제예요. 분해능을 높여서 예보를 더 상세하게 만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려면 필요한 컴퓨터의 성능과 비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날씨 예보의 정확도를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만 높이려고 할 때 왜 계산량이 말 그대로 폭발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일단 상식적으로 그렇죠. 더 작은 기상현상을 보려면 당연히 우리가 만든 공기 큐브, 즉 격자를 더 작고 촘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첫 단계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그냥 가로 세로 격자만 2배로 촘촘하게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델 계산이 불안정해지는 걸 막으려면요. 수평 격자를 2배로 촘촘하게 만들 때 수직 방향의 격자, 그리고 심지어 계산하는 시간 간격까지 전부 다 2배로 촘촘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16배, 공간의 세축,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시간축까지 이 4개의 차원에서 전부 계산량이 2배씩 늘어나니까 이에 4제곱, 무려 16배의 계산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컴퓨터가 16배 비싸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보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16배가 된다는 거죠. 1시간 걸리던 예보가 16시간 뒤에 나온다면 그건 더 이상 예보가 아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산을 하는 격자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디지털 세상에도 현실적인 규칙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 시뮬레이션 공간의 경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칙, 즉 경계 조건을 정해줘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꼭 설정해줘야 하는 경계는 크게 세 군데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저 위 아득한 하늘 꼭대기,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시뮬레이션 영역의 옆면, 이 세 곳이죠. 이 경계들은 각각 풀어야 할 숙제가 다 달라요. 땅과의 경계에선 공기의 흐름은 막히지만 땅의 열이나 습기는 계속 공기와 교환되니까 그걸 계산해줘야 하고요. 하늘 꼭대기 경계에서는 에너지가 가상의 천장에 부딪혀서 메아리처럼 튕겨나와 계산을 망치는 걸 막기 위해서 일종의 스펀지 같은 층을 둬서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흡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측면 경계는요, 바깥에서 계속 공기가 드나들잖아요? 이건 더 큰 모델의 데이터를 받아서 채워넣는 방식을 씁니다. 이 측면 경계 처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여기에서 지역 모델과 전지구 모델의 아주 멋진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처럼 좁은 지역을 아주 상세하게 예측하는 고해상도 지역 모델은요, 그 경계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지구 전체를 넓게 계산하는 저해상도 전지구 모델로부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공급받는 거죠. 정말 똑똑한 방법 아닌가요?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 무심코 보는 그 간단한 날씨 정보 뒤에는요, 이처럼 거대하고 복잡하고 또 정말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계산의 세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하늘을 수백만 개의 보이지 않는 큐브로 나누는 그 상상력부터 정확도를 정말 조금 높이기 위해 16배라는 엄청난 계산 비용을 감수하는 그 스케일까지, 이 수치예보라는 기술은 정말 인류의 지성이 만들어낸 기념비적인 과학적 성과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슈퍼컴퓨터의 성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측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우리는 이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자연의 변덕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